Working Judicial Company. What's your name? I am Django. Django! DiCaprio. Where Deborah? Look at my eyes. 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특집 방송 시간입니다. 특집 방송 오늘은 정말 특별한 네 분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감독님 본인은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배드 테이스트가 발굴하고 키운 심지어 초창기에는 정말 금액이 적어서 민망하긴 했지만 방송 후원금을 저희가 모아서 제작 있으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맞아요. 예, 정말 배드 테이스트가 사랑하는 우리 감독님입니다. 잔고 분노의 적자의 백승기 감독님, 우리 정광우 배우님, 서현민 배우님, 손영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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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독님. 네. 솔직히 네네. 우리 배드 테이스트가 발굴한 거 맞잖아. 네. 영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쁘게 방송도 잘 만들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배드 테이스트가 아니고 저한테는 되게 굿 테이스트입니다. 예. 아니 근데 영화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 네. 외모가 너무 샤프해지셨는데. 네. 그 요즘에는 이제 감독들도 그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예. 네, 조금 이렇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모는 샤프해졌는데 정신 세계는 변화 네, 그건 뭐 없으신 것 같네요. 그거는 뭐 똑같습니다. 안에 예, 들어있는 예. 거는. 네. 예, 이번에 이 네 분을 모신 이유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가 좀 미리 일찍 모시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일정상 지금 급하게 개봉 하루 전날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백승기 감독님의 5번째 작품이죠. 네. 5번째 작품 잔고 분노의 적자로 다시 관객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감독님한테는 일단 외모 이야기로 여기 지금 제가 다음 포털 사이트에 감독님 프로필 사진 검색해 봤는데요. 처참하네요. 아니 저는 좀 그 다음은 조금 좀 궁금한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다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니, 거기는 진짜 좀 사진 좀 예. 아니, 나는 뭐 상의 탈이 있는 사진 올라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감독님 사진 정말 처참합니다. 다른- 지금과 비교해 보면. 네. 예, 그리고 우리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 백승기 감독님의 페르소나라고 불렸던 손희영 배우님이 이미 물러났고 새로운 뉴 페이스가 우리 백승기 감독님의 페르소나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잔고 분노의 적자에서 새롭게 주인공 잔고 역할을 맡으신 정광우 배우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잔고 분노의 적자에서 잔고를 연기한 정광우입니다. 페르소나라고 예, 지적입니다. 아직 지적이시고요. 예. 많은 지적이 있는데 아직 제가 그 견장을 차기에는 예, 부담감이 큰 상태라 아직은 멀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백 감독님의 새로운 페르소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작품 정도 더 주연을 해야 된다. 예. 예, 아직 멀었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우리 감독님의 페르소나고 이제 뭐 어엿한 백승기 사단의 일원입니다. 우리 서현민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잔고 분노의 적자에서 그 무자비한 현상금 사냥꾼 닥터 스월트를 연기한 서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예, 분명히 어제도 술을 드시고 온 듯한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때 저희가 심지어 부천에까지 인터뷰를 하러 이 두 분 감독님이랑
손희영 배우님 인터뷰하러 갔는데 감독님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음. 감독님 손희영 배우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요. 그랬는데 그 커피 박스 뒤에서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를 나눴던 우리 손희영 배우님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그때 취해가지고 막 그 정우성 배우님인 척하고 막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그 부천에서 그 정우성 배우님 무슨 그 맞아요. 특별전. 특별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때 우리 정우성 배우님 판넬 사진 포즈 취하시고 맞습니다. 정말 가관이었죠. 맞습니다. 예. 기억이 잘 없어요. 그때. 예. 우리 영화 청취자분들도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거든요. 우리 감독님 모신다 했더니 되게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벌써 잔고 분노의 적자 5번째 영화죠? 네,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네. 예, 우리 언제나 이 척박한 영화 환경 속에서도 거의 100% 자주 제작이죠? 제작까지 겸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제작도 하고 예, 그렇게, PD, 감독 뭐 다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힘들게 영화 계속 만들어 오고 계신데 장고 분노의 적자는 이제 또 개봉을 하루 앞둔 입장에서 일단은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또 우리 팬의 입장에서는 전작도 인천 스텔라였고 이번에도 잔고 분노의 적자 두 편 다 명백하게 모티브가 된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타이틀에서 패러디한 그 원작 영화들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그럼요. 그것을 비꼰 네네. 영화는 아닙니다. 네네네. 일종의 그 영화의 틀을 빌려온 네.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이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장르.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프레까지 했습니다. 서부곡 형식을 띈 잔고 분노의 적자를 기획 연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예. 캐스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아쉬워요. 진짜. 그러게요. 네. 우리 맨날 출연할 때마다 네. 다음 영화에 한번 출연해 주시죠라고 지나가는 말로만 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항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각인이 됐습니다. 예, 다음 예, 영화 예. 때는 진짜. 예. 예.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전 작품 인천 스텔라 개봉을 끝내놓고 그때가 이제 개봉 시기가 한창 그때도 코로나가 심할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좀 우울하게 일상을 좀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극장 위기다. 뭐 영화도 위기다. 다 위기일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게 달갑진 않잖아요. 뭐 어쨌든 영화 시장이 뭐 잘 되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음 작품은 내가 또 언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보내고 있다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움직이고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상업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저희 같은 이제 독립 영화들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예산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철학이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찍으면서 즐거운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자 결심을 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전작 인천 스텔라는 최종 관객 수가 어떻게 됐죠? 그게 아마 3천 한 7, 800명 정도 봐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최고 흥행 네, 기록이죠. 네, 많이 봐주셨죠. 예.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제작자이기도 하시니까 네네네. 잔고 분노의 적자는 이번에 제작비 얼마나 드셨어요? 그게 지금 한 7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달러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머리에서 이게 환산이 안 돼가지고 예. 한 6천만 원 정도? 어.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제작비도 그럼 역대 최대인가요? 아니면은 인천 스텔라가 제작비 최대는 많이 아니에요. 들었을 인천 것 같아요. 스텔라가 조금 더 예. 들어간 것 같아요. 인천 스텔라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로케를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어디서 촬영하셨죠? 그 아무래도 서부극이다 보니까 예. 사막이 좀 나와야 돼가지고 국내에서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예. 텍사스랑 헐리우드 쪽, 예. 예, 로스앤젤레스 쪽 예. 갔다 왔고 그리고 뉴욕 촬영도 있었고요. 네. 예. 정신 나갔구만. 아, 제가 왜 게스트 불러놓고 이 정신 나갔구만이라는 막말을 했냐면 우리 감독님 배급 그 언론 배급 시설을 제가 갔었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GV를 하잖아요. 그 끝까지 GV를 봤는데 앞에 팻말에 크게 영어로 감독이 미쳤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써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것은 어떤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니요, 배급사분들이 써놓으신 건데. 아, 네.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배급사가 정신 네, 제대로 차리고 있군요. 네. 아니 감독님 일단 그 잔고 분노의 적자가 어떤 영화인지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잔고 분노의 적자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영화 잔고 분노의 추적자를 모티브로 오마주한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좀 비슷하게 잔고 분노의 적자로 이제 K 잔고죠.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정통 서부극입니다. 와일드 서부 액션 서부극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정말 말도 타고 사막에서 총질도 하고 예. 아예 그런 정통. 근데 제가 보니까 국내 영화들 중에서는 예전에도 국내용 장고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예. 있어요, 맞아요. 예, 또 놀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 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긴장 높을 고 뭐서 뭐 진짜 뭐 높은 예. 기백을 갖고 있는 뭐 한자를 풀었어요. 그 장고를 한자로 푼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예, 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야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서부극 컨셉을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액션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영화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타는 서부극은 상업 영화에서 놈놈놈 이후로 굉장히 독립 영화에서는 거의 뭐 최초로 그쵸. 나온 게 아닌가. 네. 그 사실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고라는 영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그 한국의 본격 웨스턴 영화가 그 영화 역시 이제 좀 일종의 좀 패러디 영화기도 한데 당나귀 사나이라고 그 개그맨 분들이 네. 나오셨었는데 그 영화는 되게 웃겨요. 정말 음. 이 텍사스처럼 딱 바가 있고 어. 딱 주인공이 와서 바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더블 막 이렇게 그런 장면 있고 전체적으로 쉐인을 패러디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독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극이 없었던 게 아닌 게 그 놈놈놈이 바로 그 만주 웨스턴이라 네, 불리는 만주 서부극의 네. 형식을 차용한 영화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맥이 끊겨 있다가 놈놈놈 나왔고 그 이후에 본격 웨스턴 영화로는 정말 힘들게 예,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감독님 그 감독님 전작들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네네네네. 특히 오늘도 평화로운 같은 경우가 한번 제대로 영화 좀 만들어 보려고 장비 샀다가 그쵸. 사기당해가지고 네. 열받아서 만드신 영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 잔고 저희 영화를 같이 본 닥터님이 꼭 그걸 좀 여쭤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잔고 네. 분노의 적자가 네. 역시 이 영화를 만들면서 텅텅 빈 잔고와 분노의 적자 때문에 만든 영화인가를 꼭 좀 여쭤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이라기보다는 인생 전체가 계속 그래 왔어서 예. 네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그럼 이제 정광우 배우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일단은 제가 정광우 배우님이 좀 놀란 게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의외로 되게 아주 단단해 보이고 좀 고전적인 얼굴 마스크가 좀 있으셨는데 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뵈니까 굉장히 샤프하시고 귀염귀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얼굴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좀 의외기도 하고 충무로에서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배우일 것 같은데 배우님은 어떻게 우리 백승기사단에 합류하게 되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손희용 배우님을 먼저 알게 됐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가 또 인천 쪽에 기반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뭐 협업하고 하면서
이제 저 공연할 때 백 감독님이 음. 손희용 배우님이랑 같이 오셔서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가 오늘도 평화로운을 이제 막 촬영을 하시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처음에 백 감독님이 이제 의향이 있으면 작품에 출연을 할 수 있는데 하겠냐 이 생각 있으면 연락 줘라 했는데 저는 사실 의뢰 하는 말씀이신 줄 알고 아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었죠. 넘어갔었다가 마침 제가 또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 역할이 한 명이 이제 스케줄이 비었나 봐요. 그래갖고 손희용 배우님이 연락을 왔는데 처음에 제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동기도 그날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저한테 너가 와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이렇게라도 한번 참여해보자 해서 갔고 그때 연을 시작으로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됐네요. 아니 감독님, 네. 우리 감독님 오면 제가 정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손희용 배우님과 모든 작품을 함께 해주셨고 정말 영혼의 파트너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손희용 배우님이 주인공 잔고가 아닌 오히려 악역을 맡고 이 새로운 우리 정광호 배우님을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일종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그렇게 새로운 배우님을 전면에 내세우시게 된 걸까요? 변화가 맞습니다. 네. 변화가 맞고 그 손희용 배우 5작품 같이 했는데 손희용 배우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예. 배우인 줄 알았는데 1000개 중에서 딱 하나 잔고 얼굴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더 강력하게 오히려 그 디카프리오의 인상이 있어서 그 악역을 또 한 번도 안 해봐서 손희용이 하는 악역이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장고를 해도 잘했겠지만 왠지 악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손희용의 악역은 연기가 아니다. 그냥 내가 예. 얘를 확실히 잘 파악하고 있었구나.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그냥 너무 완벽한 극찬입니다 극찬. 네. 예, 그러면 또 우리 이 잔고 분노의 적자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주인공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잔고에서는 크리스토퍼 왈츠가 연기한 바로 일종의 멘토 역할이죠. 잔고의 멘토 역할을 맡으셨는데 우리 서현민 배우님은 어떻게 우리 또 백승희 감독님 사단에 합류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저도 사실 그 영화를 찍게 된 건 여기 옆에 있는 정광호 배우랑 같은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작품에서 그 꼬마 역을 맡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작가들이 모여서 입주해서 예술 활동, 뭐 예술 역량을 펼치는 그런 레지던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승기 감독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는 승기 감독님이 막 영화 감독 막 이렇게 그런 대단한 게 아니고 아마 승기 감독님도 아니 이게 그러니까 첫 인상이 뭔가 이 영화로서 제가 승기 감독님을 뵌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입주 작가로서 뭐 술 마시면서 이렇게 그냥 동네 형처럼 뵙다 보니까 그렇게 막 거기서 대단하신 분인지도 몰랐고 아마 승기 감독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연극 이런 걸 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연기를 하고 이런 걸 몰랐을 상태에 만나가지고 서로 그냥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러다가 오늘도 평화로운에서 현민아 너가 해줄 역할이 있어 라고 해주시면서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늘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저는 너무 좋다 무조건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정가호 배우랑 같이 사단 입단 동기죠. 입단 동기가 딱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백승기 감독님을 이야기할 때 저는 뭐 주류 매체나 이쪽 영화계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배우 모두 인천 출신의 인천에서 이런 그 연극 활동을 좀 하셨고 백승기 감독님도 사실은 인천에서
우리가 왜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 영화인들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천은 그 표현을 잘 안 쓰던데 인천도 굉장히 문화재단을 통해서 여러 문화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백승기 감독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 감독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영화 산업 발전,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고 감독님의 영화 역시 인천에 아주 재능 있는 우리 배우들이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감독님? 아주 정확해서 목이 메일 정도로 정확합니다. 네. 굉장히 포장 잘했죠.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손희영 배우님은 뭐 우리가 감독님과 인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배우님한테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 물어보시려고 또 예, 이상한 거 물어보려고 저 낚으시려고. 예. 그 전작 인천 스텔라도 그렇고 네. 저는 손희영 배우님의 연기가 좀 이전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받았어요. 어, 굉장히 정극화된 연기, 진중한 연기. 한편으로는 좀 손희영 배우님의 팬으로서는 조금 손희영 배우님의 재능 중에 일부가 가려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진지해졌다. 그리고 실제 이번 영화에서도 우리 손희영 배우님이 담당하는 코미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연기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우리 감독님과 하에서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과 찍었던 전 영화들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을 이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구는 어떻게 보면 처음 했던 작업이었고, 그리고 스토구 때 연기랑 그리고 또 그 시발롬 인류의 시작에서는 또 원신이었고, 오늘도 평화론에서도 어쨌든 좀 캐릭터가 정확한 역할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인천 스텔라 때는 또 약간 무거운 연기를 하게 되고, 이번에도 또 악역을 하게 되고, 보니까 5편에서 다 되게 다른 역할들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코미디든 아니면 되게 정극 같은 연기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연기 톤을 의도하거나 뭐 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감독님은 이제 연기를 했을 때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매우 꾸짖으시기 때문에 야, 너 뭐 돌았어? 막 이러면서. 지금 왜 시킨 대로 안 해? 신화에서 표현하신 거죠? 그럼요. 예. 꾸중을 해야 됩니다. 예, 보통 이 매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작품을 찍을 때 저번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라기보단 그냥 그 작품만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방금 해주신 그런 질문들을 좀 이제 듣거나 하면 이게 어떤 변모의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질문 듣고 나면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감독님 영화 뭐 데뷔작부터 다 극장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손용 배우님의 이번 연기가 정말 좀 변화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손용 배우님 솔직히 우리 감독님이 워낙 두 분이 사적으로도 친하시니까 네. 이용아 이번에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야 라는 이번에는 좀 다른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고 그러고 네. 너는 악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네. 조금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이 서운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안 해! 그러고 막 나가라 그랬는데 감독님은 어떠셨을지는 제가 뭐 감독님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너가 주인공이 아니라 좀 다른 역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애둘러서 돌려서 계속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쓱 꺼냈다가 반응 한번 보고 그 다음은 더 쓱 꺼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딴으로는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은데 근데 되게 좀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한다는 걸 느껴서 모르겠네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배우관은 저는 배우는 영화에서 하나의 재료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포지션과 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하시면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런 것도 이렇게 신경 써서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참 마음 약하고 좋은 사람은 맞구나라는 그 생각은 하긴 했었죠. 아니요, 우리 손용 배우님이 저희 이제 뭐 사석에서 뵙고 그래도 본인 어떤 영화 배우로서의 본인을 크게 막 부각시키려고는 안 하세요, 사실. 근데 오늘 뵈니까 진짜 좀 성숙하셨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본인은 재료고 어, 일종의 악기고 중요한 건 누가 나를 연주해 주냐에 따라 내가 주인공이든 아니든 그것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나를 누가 잘 활용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예. 뭐 근데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다 배우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네, 저는 그렇다. 제가 잘 꾸짖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s your name? 잔고. Django. Nice. Bingo. What are you doing? Oh, Mr. Tony Kunge. I will buy Mr. Django. No sell, no sell. Get out of here. Yeah. Okay. 우리 감독님의 최고 영화의 재미이자 장기 중에 하나가 사실 언어 유희잖아요. 언어 유희. 거의 모든 영화들이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고, 근데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전편이 또 영어 대사란 말이에요. 네네. 영어 대사고, 물론 그것을 제가 시사 때 어떤 평론가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왜 영어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하셔서 또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네네네. 물론 영어로 기본적인 영어 대사지만 그 안에서도 한국인들만 즐길 수 있는 네.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그게 좀 한편으로 우려도 있어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접하는 장벽이 되면 어떡하지? 야, 이게 그냥 그런 언어 유희 말장난, 한국식 영어 이런 거 뭐 몇 장면에서 하면 즐거운데 이게 영화 전편을 이렇게 만든다고? 혹시 그런 장벽 때문에 관객들이 어려워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 안 하셨나요? 저는 우리나라 관객분들의 어떤 수준을 믿습니다. 예. 다 대한민국 공교육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정도 영어면 공부하셨으면 예. 다 들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보면 뭐 요즘에 그 해외 작품들도 좋은 작품들도 많이들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글로벌 뭐 대 OTT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 안에서만 같이 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계는 아니고 해외. 예. 해외를 넘어 외계까지 저희가 영화 진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글로벌한 언어를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저희 영화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이제 영화제에서 예. 캐나다에서 초청이 돼가지고 예. 아이고. 조만간 이제 캐나다 분들 앞에서 영화를 틀게 됐는데 예. 너무 두렵습니다. 그 영어 대사가 사전 100% 대본에 의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 배우님들의 애드립 내지는 어떤 협의가 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순발력 있게 공백으로 놓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막 애드립으로 한 장면은 없고, 이제 다 미리 나와는 있고, 이제 그거를 다 암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녹화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임박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번역한 다음에 배우들한테 주면 배우들이 이제 그걸 외워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기간이 좀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데 들어간 시간이 별로 이렇게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미리 해서 준 씬도 있지만 대부분 씬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번역을 막 하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똑똑하고 지적인 친구들이 많이 가방끈 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 번역을 잘 하더라고요. 아니 정강호 배우님 네. 연극에서는 어쨌든 주로 정극 연기 많이 하셨죠. 전극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잔고 분노의 적자를 보면 우리 배우님이 워낙 이 진중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상황 자체는 뭐 말 타고 다니는 장면이라던가 네네. 이 사실 그게 진짜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로저 이버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화에서 웃긴 게 뭐냐면은 배우가 웃긴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코미디가 아니다. 그럼요. 예. 자기 모자가 웃기다는 것을 몰랐을 때 코미디가 음. 발생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딱 거기에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대사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인데 굉장히 그것을 진지하게 연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면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내지는 이거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백 감독님 스타일이 한국에서 독보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어디 가서 이런 작업이랑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워낙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을 좋아하고 그런 B급 무비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타란티노 감독님 작품을 볼 때도 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그 갈증을 오히려 잔고 분노의 적자에서 채웠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알고 있었죠. 배우들이 정말 진지하게 재밌게 하고 연출이 감독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그걸 코미디로 만드는 게 감독님의 몫이고 나는 내 몫은 진중하게 최대한 믿어서 관객들이 믿게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오히려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지금 정확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서현민 배우님에게도 좀 비슷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두 분을 캐스팅한 게 우리 감독님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손희영 배우님은 워낙 또 연기 스펙트럼이 다양하시고 이번엔 다른 역할에 의존하신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두 배우님의 캐스팅이 사실 우리 감독님 영화에서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마냥 코미디만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우리가 이게 지금 광대 무슨 쇼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두 배우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사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발생하는 코미디가 저는 이 잔고 분노의 적자의 되게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현민 배우님도 혹시 연기하시면서 그런 대사라든가 혹은 감독님에게 어떤 연기 지도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는지 혹은 또 이 캐릭터를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연기 그 어떤 톤을 잡으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까 정광호 배우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코미디 영화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관객들을 웃겨야지 예. 그거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웃기고 어떻게 더 재밌게 하고 맛깔나게 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캐릭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웃기려고 더 과장되게 하고 맞아요. 오버하게 되면 관객들도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안 웃으시고 더 멀어지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촬영장 순간순간들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지만 승경이 레디 액션 들어갔을 때만큼은 저희가 진짜 장고가 되고 닥터 솔트가 되고 비카프리오가 되듯이 진짜 그 인원이 되지 못하면 저희가 그런 호흡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객들을 웃을 수 있게 대사를 칠까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닥터 솔트가 더 될 수 있을까? 지금 특히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잔고 분노의 추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 나오는 닥터 슐츠와 지금 현재 이 장고 분노의 적자를 찍고 있는 닥터 솔트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정가오 배우랑 디카프리오 손희용 배우랑 시너지가 다 잘 맞아가지고 그것들이 좀 온전히 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손영 배우님도 뭐 죄송하지만 좀 제가 사실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놀랐어요. 손영 배우님의 또 다른 면모, 특히 첫 등장에서부터 상당 부분을 거의 독백에 가까울 정도로 영화를 혼자서 힘있게 끌고 나가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캐릭터와는 다르게 혹시 감독님이 요구한 상황, 그리고 정말 의도적으로 더 웃음기를 좀 빼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이 캐릭터 분석에 있어서 디카프리오와는 또 어떤 다른 면에서 이 캐릭터를 소화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질문을 듣고 보니까 예. 이 돌이켜 보니까 그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감독님이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 좀 어떤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이런 디렉션을 그렇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디렉션 없이 내가 알아서 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디렉션보다는 어쨌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무드가 될 것이고 나는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무드가 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각자의 포지션들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혼자 그냥 헐리우드 진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예. 꼭 매번 그 다른 영화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또 헐리우드 진출까지 시켜줘가지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뭔가 한국에서 봤던 한국의 연기가 아니라 뭐 어렸을 때나 아니면 예전에 우러러 보던 그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의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잘 됐다. 어차피 이번에 걸린 거 그냥 그렇게 해보던 거 그냥 다 해보자 막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새우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영화가 코미디일 수는 있지만 그 코미디 연기를 하는 배우분들의 태도 자체는 당연히 그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랑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마이크가 4개밖에 없어서 배우분들도 심지어 마이크를 하나 부족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닥터님이랑 제가 같이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둘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인천 스텔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감독님의 야심작 같다. 아마 이건 내 인생의 프로젝트야처럼 뭔가 한번 정말 도전의식이 느껴졌는데, 잔고 분노의 적자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떨쳐내고 영화의 톤앤매너는 다르지만 초창기 작품처럼 굉장히 부담 없이 내가 즐겁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감독님의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 뭐냐면 중간에 무성 영화 씬 같은 것들이 일종의 회고씬이죠. 회상씬이 등장하기도 하고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감독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이 영화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소격 효과라고 부르는데 영화의 촬영 장면을 보여주고 캐릭터들이 아니라 영화의 스텝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영화 스크린 밖의 모습을 보여주지? 라는 거는 사실 누벨바그의 감독들도 썼던 거고 분명히. 네. 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야,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한 태도나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넘쳐나는구나라는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출 의도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약간 누벨 그게 예. 있는 것 같고, 예, 누벨 그쪽인 것 같고, 그 영화를 만드는 즐거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천 스텔라 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예. 근데 또 하필 그때 코로나랑 이제 겹치고, 그쵸. 예. 네.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한번 쫙 음. 집중하고 나면 이제 긴장이 좀 풀리고 이렇게 공허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제 그런 감정이 오는 것 같은데 개운한 느낌이 안 들었었어요. 다른 도전을 하기 전에 막 이렇게 파이팅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작품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영화를 만드는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막 위기다 막 할 때였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뭐길래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각자마다의 형태로 다 좋아하잖아요. 영화를 뭐 만드는 감독도 있고 쓰는 작가도 있고 연기하는 배우들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트는 뭐 극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영화를 좋아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럼 그 영화가 진짜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지? 생각해보면 과거에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이제 그런 시절 이렇게 보면은 흑백 무성 영화인데도 그 당시에 관객들이 느꼈던 감동은 지금 뭐 엄청난 CG라든가 뭐 4K라든가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뤄낸 현대 우리들의 감동에 비해서 더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같은 감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그 영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좀 손희영 배우님한테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엔딩에서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웃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때 저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영화를 함께 만든 우리 배우님, 스태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같이 봤던 그 닥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한테 와 우리 백승희 감독님은 진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손영 배우님이 아무래도 제일 백승희 감독님을 오랫동안 보아 오셨으니까 배우님의 입장에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형 백승기란 사람이 정말 이번 영화를 대하는 태도가 그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혹은 지금 질문처럼 좀 예전으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다. 이런 것이 좀 느껴지셨어요? 인천 스텔라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 계속 찝찝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네, 실제로 그랬는데 저는 그게 상당 부분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감독님이랑 이제 5편의 영화를 해오면서 감독님이 이제 그때 이런저런 작업들이나 많이 하시다가 내가 제대로 장편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스토브였고 감독님은 마음 먹고 참여하셨지만 저는 우연히 하게 된 게 스토브였고 스토브를 찍고 나서 감독님이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독립영화고 모양만 독립영화가 아니라 요즘에 독립영화라고 해놓고 독립영화가 상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 그리고 이런 영화가 독립영화다 하는 어떤 문법들이 생겨나와서 그런 것에 최대한 맞춰서 그 독립영화다워지고 싶어하는 독립영화 이제 그런 것들에서 탈피해서 그냥 순수하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찍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상업보다 독립영화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내가 찍고 싶은 건 다 찍겠다 하면서 그때도 항상 나는 인류 최초의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난 반드시 우주에 나가는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저희는 뭔가 나름대로 독립영화에서 끝판왕은 우주를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우주를 나갔다 오니까 너무 힘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스텔라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진짜 만약에 그 상업에 자본이 들어와서 뭐 손희용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제대로 했다면 난 정말 좋은 시나리오와 그 연결 관계를 갖고 나는 한국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플롯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성이 안 차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장고를 찍으시면서 다 처음으로 돌아가. 실제로 그러셨구나 현장에서. 네. 그 영화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실제로. 네,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도 평화로운 하고 인천 스텔라 사이에 그때 감독님하고 저하고 청주에서 그 무협 영화제 때 그때 뵀어요. 아마 그때 배우님도 오시지 않았었나? 저 혼자 못 갔어요. 혼자 네네네. 오셨었구나. 그래서 둘이 저녁에 막 맥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면 스튜디오에 파리 모기들이 막 날아다니네요. 감독님이 뭔가 이렇게 내가 좀 빨리 뭔가를 좀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본인이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네네네. 학교 예, 예, 예. 그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드라마 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되게 참신하다 막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우리 감독님 보면 정말 편하고 항상 즐겁고 유쾌하신 분인데 대단히 심적인 좀 부담을 느끼시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도 그렇고 이번 감독님을 뵈니까 그때보다는 좀 굉장히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굉장히 편안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영화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이 또 감독님이 제작자이기도 하고 제작비가 들어갔고 또 그것을 극장에서 당연히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지 또 다음 영화에 들어가시고 또 우리 배우님들 보너스도 나갈 수 있고 그럴 텐데 지금 극장 산업이 녹록진 않단 말이에요. 감독님 그 미국에까지 로케이션 하신 잔거 분노의 적자 총 제작비가 얼마죠 이번에? 5만 불 정도. 5만 불. 예. 네. 6천만 원. 6천만 원. 네, 6천만 원. 예. 네. 확실히 5만 불 하니까 있어 보이는군요. 그죠, 있어 보죠. 예. 네, 5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 관객들이 똑똑해서요. 관객들이 제작비하고 손익분기점을 막 찾아요. 우리 잔고 분노의 적자는 손익분기점이 관객 수로 따지면 몇만 명이죠?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독립영화 하면서 넘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은 없는데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음. 100만 명. 예. 예. 100만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1만 외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그냥 아싸리 그냥 아예 잔고 100만을 외치고 다녔는데 막상 개봉일이 다가오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배급사 대표님께서 그 직원분들을 위해서 그 잔고가 1만 명을 가면 전원 칸 영화제에 보내주시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일단 날리고 보는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너무 얄미워가지고 1만 명 돼서 지금 배급사 직원분들 칸 가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극장 환경도 좀 바뀌었고 네. 이제 무엇보다 영화 티켓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가장 편한 데이트 코스였고 그냥 뭐 영화나 보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물론 뭐 배급사랑 같이 결정하셨겠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 잔노 분노의 적자는 그런 영화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 티켓 값도 아예 파격적으로 낮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일부 상영이 아니라 네네. 전회차 네. 티켓 값을 낮추셨다고 그래요. 그 원래 요즘 뭐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영화는 뭐 한 9,000원, 10,000원 정도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 가격을 좀 다시 하면 좋겠다. 또 배급사 대표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큰 결단 내려주셔서 잔고는 그러면 다 10,000원으로 통일하자. 전국의 모든 극장, 네, 모든 그래서 회차에 잔고 지켜 특가라고. 네. 그래서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CGV 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같은 그런 대형 멀티 극장들도 다 같이 동참해 네, 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뭐 제작자나 배급사에서 결정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티켓 값을 극장이랑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극장에서 허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게 좀 좋은 선례로 남고 오히려 이렇게 10,000원으로 내렸더니 많이들 이렇게 본다 하면 네. 또 극장에서도 맞네. 네, 고려할 것 그렇네요. 같아가지고 네. 이게 지금 한국 특히 좀 예산이 적은 영화들이 사실은 흥행이 쉽지가 않은데 야 영화값을 내리니까 이게 관객이 많이 들어. 이런 선례를 진짜 남겨야겠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네. 감독님이 단순히 본인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영화계 또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화인들을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개봉 정말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이라 정광우, 세현민, 손희영 세 배우님의 또 마음가짐이 또 남다를 것 같고 특히 우리 정광우 배우님은 어쨌든 타이틀롤이잖아.
타이틀롤. 네. 내가 맡은 역할이 이 영화의 제목이야. 그래서 마음가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관객 몇 명 정도 들었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일이 개봉인데 안 그래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뭐 요즘 상황도 너무 힘들고 다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마음처럼 되진 않겠죠. 근데 저희 캐릭터를 제 캐릭터가 이렇게 걸린다는 게 그 영화 제목과 포스터로 너무 설레고 기쁜 일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들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끼리 100만, 창고 100만 외치는데 100만 만약 간다면 정말 너무 그냥 공중제비 한 3번 돌겠죠. 근데 예. 10,000명만 돼도 공중제비 한 번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10,000명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서현민 배우님도 감독님 작품에서는 기존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잔고는 우리 세 분의 배우님이 또 잔고가 타이틀롤이긴 하지만 이 세 분이 어떤 삼각형을 이루는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또 서현민 배우님도 지금 영화를 개봉을 앞둔 현재 심정 그리고 원하는 관객 수 궁금합니다. 저도 이렇게 큰 역할을 맡은 게 처음이라 제가 뭐 인천 스텔라 때나 오늘도 평화로운 때 다른 상영관에 몇 명이나 지금 예매했는지를 사실 검색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큰 역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손희용 배우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그 책임감이라는 게 좀 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계속 예매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검색해 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관객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개인 SNS 홍보 올라오는 것들 계속 리팔로우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요새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저희가 정말 좀 제가 봐도 이 영화 뭐 좀 부끄럽고 재미없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말 즐겁게 만들었고 관객분들이 객석에 앉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모두가 다 재밌진 않을 수 있어도 그 순간순간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제 이 마음이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염원에 도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그렇죠. 힘들고 조금 책임감이 좀 생겨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해 주시는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즐겁게 영화를 찍었는지 얼마나 재밌게 영화를 찍고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 조금 알아주시고 이 영화 다 궁금하진 않더라도 뭘까 조금 궁금한데 이 정도의 동함이 있으셨으면 뭐 물론 극장이 저희가 상영관이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나가시더라도 극장에 한번 찾아주셔서 장고 분노의 적자 저희 영화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었구나 저희의 즐거움들 이 즐거움들 관객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예. 손영 배우님은 일단 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 길에 이제 올인해야겠다. 이제 백승기 그늘 아래만 있지 않고 내가 다양하게 오히려 불러주면 이제 모든 곳을 다 가겠다. 연기 한번 올인해보겠다라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손영 배우님이 또 아주 잘 나가는 또 개인을 연기 위해 하시던 일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일도 접으시고 연기에 올인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이제 앞으로의 우리 손영 배우님의 영화 세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 각오가 좀 궁금하거든요.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야,
영화 5편 출연하고 나서야 이제 와서 저는 배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시네요. 예. 재밌네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 뵀었을 때도 저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그동안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도 작은 독립 영화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뭔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나름의 행복한 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랑 영화를 찍고 할 때는 그 영화의 배우라고는 생각했지만 배우로서의 삶을 인생을 선택했는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배우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죠. 예,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내가 한번 출연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배우로서의 인생이나 삶을 선택할 만큼의 용기와 그만큼의 삶에서 오는 그런 책임감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했을 때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섣불리 배우라는 명찰을 다하는 게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을 딱 그만뒀습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이제 밥 좀 사주세요. 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배우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일단은 감독님과 작품을 계속 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본인으로서 어떤 배우로서의 자꾸 정체성을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제가 그 이전에 봐서 아유 배우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더 도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감독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저희 방송에 예전에 오셨던 고봉수 감독님도 그 고봉수 사단으로 알려진 배우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다양한 영화들에 이제 출연을 하시잖아요. 뭐 독립영화의 주연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밀수에서 되게 중요한 조연 역할도 하셨었고 이제 다 알아요. 그분들이 뭐 세트라는 표현은 그렇고 뭐하고 이제 그 한 사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 고봉수 사단의 배우들을 캐스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손영 배우님 포함해서 이제는 세 분 모두 우리 백승기 감독님의 영화를 발판 삼아 이제는 더 큰 바닥으로 감독님을 짓밟고 더 큰 짓밟겠습니다. 예, 영화라는 세계를 향해 나를 나아가야 밟고 된다. 예, 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죠, 진짜로. 예. 예.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영 배우님 그런 날 올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손영 배우님 큰 영화에 캐스팅돼서 우리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감독님 요즘 뭐 하고 사세요? 막 이러고 전화하고. 밥 좀 타줘. 예, 농담이고요. 우리 네 분의 이 끈끈한 인연과 우리 사랑 그리고 우정은 영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우리 백승기 감독님의 5번째 작품입니다. 정말 잔고 분노의 적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 가격이 1만 원입니다. 1만 원. 딱 1만 원 정도 되면 뭐 심지어 대학생, 고등학생들도 둘이 가서 영화 보고 밥까지는 모르겠고 커피까지는 마실 수 있는 돈이니까 훨씬 더 관객들의 잔고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네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저희 베스트테이스트 저희 우리 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 모두 아마 응원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승하시길 바라고 우리 영화 잘 돼서 다음에는 예상 목표 관객 100만 돌파하면 네네. 그때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네, 꼭. 네. 이제 이제 안 그동안 불러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불러준다는 얘기 같은데. 100만 되면 내가 오라고 해도 오겠어 앞으로 솔직히 예. 하여튼 오늘 잔고 분노의 적자 특집 방송에 함께 해주신 우리 네 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are you? I'm Dr. Salt. Working janitor company. What's your name? 잔고. Nice. Bingo. Today, you must die. Actors, assemble. I am 잔고. DiCaprio. Will never. Look at my eyes. He is Sepse. I must go. It's